확대 크림에 대한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기존까지는 전혀 의미 없다 또는 다 낭설이다, 근거 없음 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승인받은 제품이 제형이 나왔죠. 저도 한번 사용을 해서 쓴 적이 있어요. 이제는 바르는 크림이 도움이 되는 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성 음경의 크기가 한 5cm만 돼도 큰 편이거든요. 비발기 상태에서. 아빠와 아들이 오는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빠가 미성년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느낌 전달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확대 수술하게 되면은 조루 증상의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발기력이 떨어지는 분들께서는 섣불리 수술했다가는 발기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발기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또는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다, 수술은 하고 싶은데 또 반면에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게 난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 장진석입니다. 닥터곰의 비뇨의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된 지 15년, 그리고 잠실에서 한 군데에서 개원을 해서 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질환은 남성 수술, 남성 갱년기 치료 이런 것도 하지만 보통은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기는 합니다. 전립선 질환, 요로 결석, 여성분들의 배뇨 장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한 3가지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흔한 경우, 자기 만족이죠. 그냥 막연하게 좀 커졌으면 좋겠다 또는 외소에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체 이형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난 너무 왜소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여자친구, 내 배우자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섹스 파트너를 위해서 나는 이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사우나 컴플렉스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AV 같은 거, 어덜트 비디오죠. 야동. 이런 것들이 남자들은 거의 다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너무나 이 왜곡된 판타지 같은, 예를 들어서 일본은 AV 시장이 커져 있으니까 다양한 배우들이 성기의 크기도 매우 커 보이고, 또 어떤 그 사정 횟수, 발기력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좀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또 매몰되셔서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대 수술에서 재밌는 경우 또는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기 크기가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발기가 안 됐을 때 남성 음경의 크기가 한 5cm만 돼도 큰 편이거든요. 비발기 상태에서. 근데 한 길이를 대충 봐도 치골에서부터 귀도 끝까지 쟀을 때 10cm는 되셨는데, 이분이 나는 너무 왜소한 것 같다, 너무 길쭉해 보인다, 근데 굵기도 좋고 길이도 좋았지만 본인은 이거를 무조건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래서 굵기를 더 키워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원하셨던 수술이 대체진피라고 하는 재료를 쓰는 수술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대체진피는 어떤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거를 이제 삽입을 해드려 볼까 해서 대봤더니 이미 길이가 충분하셔서 이게 다 안 덮이는 거죠. 귀도 아래쪽부터 몸통까지 한 10cm가 되니까 보통 그 대체진피의 사이즈가 한 7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3cm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을 잘 설득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수술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자신감을 갖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해서 수술을 안 해드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이건 굵기건 훌륭한 분들이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에 저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아빠와 아들이 오는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빠가 미성년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경수술도 안 돼 있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하는 아들하고 같이 와서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당신 본인께서 어렸을 때 성기가 좀 왜소했던 어떤 그 트라우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항상 좀 위축돼서 유년기 어떤 2차 성징 이후에
20살까지 시기를 살아왔다라고 토로를 하시면서 내 아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해주고 싶진 않다. 포경수술을 하는 김에 뭔가 성형수술을 같이 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한 네다섯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비뇨기과과 선생님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역시나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1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2차 성징이 갓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20살 될 때까지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 2차 성징기를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일단 포경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포경수술은 하겠지만 확대수술을 같이 하지는 말자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기억나는 케이스가 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길이 연장술과 대체진피를 또한 확대수술 이런 걸 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셨고 삶의 질적으로 난 만족한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한번 오셨던 분인데 나중에 아드님을 또 20살 되고 나서 또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아드님도 성인이 됐고 아빠와 아들을 둘 다 확대 수술을 해드린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확대 수술이란 거하고 발기부전 수술은 좀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확대 수술은 말 그대로 성형 수술의 일종이고 그냥 볼륨업입니다. 길이를 길게 하거나 굵기를 굵게 하거나 외관상의 어떤 차이가 큰 것이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뭔가 도드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발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께서 발기부전 수술하고 혼동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신 사유는 내가 성기가 왜소해서 삽입 또는 성관계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확대 수술을 원하셔서 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확대 물질을 필러건 대체진피를 주입하게 되면은 약간 성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감이라는 거는 어떤 신경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 진피라든지 또는 필러 물질이 한 레이어를 더 싸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느낌 전달이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루 증상의 개선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발기력이 떨어지는 분들께서는 섣불리 수술했다가는 발기가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하면은 만족할 만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확대 수술을 고생과 어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발기력은 더 떨어져서 흐물흐물하고 덩어리만 커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오히려 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를 내가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비뇨기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꼭 하신 이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으로 어떤 그 볼륨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보통 확대 수술의 범주에는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도 있고요. 길이 연장술. 그 다음에 굵기를 키워주는 거에는 몸통, 음경이라고 하죠. 성기가 있으면 몸통 피나일 쉐프트라고 하는데 몸통을 굵게 해주는 수술이 있고 몸통 끝에는 귀두가 존재를 하는데 귀두를 확대해주는 수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연장, 몸통 확대, 귀두 확대. 그리고 이걸 동시에 하는 거를 복합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세 가지 다 무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길이 연장의 경우에는 치골 쪽에 있는 인대를 좀 끊어주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한정 너무 끊어놓게 되면은 고추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발기가 돼도 발기각이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하다 보면은 길게 늘려주면 한 2인치, 짧게는 1인치, 2에서 4, 5cm 정도의 길이 연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굵게 해주면은 모양새가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대체 진피라고 하는 어떤 재료, 머테리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확대 효과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체 진피가 제조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두께가 한 4, 5mm 정도, 그 다음에 7 곱하기 4cm 정도의 명암만한 어떤 가로 세로 크기에 두께는 한 5mm 정도의 이거를 감싸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확대 효과는 거의 정해져 있겠죠. 반면에 필러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확대 효과를 더 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필러가 쏠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칭이 될 수도 있고 보기가 일단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논하는 확대 수술의 경우에는 성형수술의 일종이고 이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쁘게 하고 뭐 모양을 심미적인 효과보다는 확대 효과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환자분의 성감이 원래 괜찮은지, 발기력은 괜찮은지, 조루 증상은 없는지, 혹은 반대로 지루증 같은 답 없는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만족스러운 그 확대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환자분들 셀렉션을 할 때 이분은 수술을 진행합니다, 안 합니다를 결정할 때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합니다. 마구잡이로 했을 때는 나중에 시술을 시행한 의사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불만이 계속 쌓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기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또는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다, 수술은 하고 싶은데 또 반면에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게 난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술 후에는 지켜야 될 사항도 꽤 많고, 이게 이 성기라는 거는 늘상 사용을 하는 장기잖아요. 섹스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뭐 배뇨를 할 때도 꽂히는 쓰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떤 눈, 코, 입 이런데 외관상 보여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외관상 바로 드러나는 부위는 아니지만 쓰임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 심리적인 요인을 잘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감이 난 지금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발기력도 좋고 자신감도 충만해 있고 다 좋은데 오로지 꼬추만 좀 작은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진찰을 했을 때 평균치보다 조금 작다, 그런 분들은 만족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10cm인 분들을 뭐 확대를 해서 뭐 12cm를 만들리는 것보다 발기 안 됐을 때 3cm인 분들을 길이를 한 7, 8cm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주 가는 사람들을 굵게 해드리는 게 만족도가 좋겠지, 원래도 굵은데 한 10% 정도의 굵기를 더 키워드리는 것들은 별로 태도 안 나고 만족도 면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뇨의학과에서 진행을 하는 수술들을 한번 열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어떤 질환에 대한 뭐 비뇨기과 암 수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주로 진행을 하겠죠. 저희가 하는 수술 중에는 암은 아니지만 뭐 요로 결석에 대한 응급 상황이 있으면은 뭐 체외 충격파 쇠석술, 내시경 수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남자한테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어서 암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중년 이상,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비대증 수술이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소변이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출산 이후에 요실금 같은 게 흔하기 때문에 요실금, 괄약근을 좀 오므려 드리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뇨의학과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들이 될 거예요. 대개는 건강보험의 범주에 들어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확대 수술이라든지 발기부전 수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역시나 성인 남성에서의 정관 수술, 임신을 중단, 그만하기 위한 피임 목적으로 하는 남성 수술 중에 정관 수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위생적인 측면 때문에 하는 포경 수술이 있겠죠. 예전에는 뭐 어린이들, 청소년기에 주로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교 때 뭐 많이들 안 하는 게 추세처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20살 됐을 때 문제가 돼서 성인 포경수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포경수술이 있고 정관수술이 있고 확대수술, 확대수술에는 길이 연장술, 그 다음에 음경, 몸통 확대술, 귀두 확대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기부전 수술이라는 게 따로 있죠. 발기부전 수술은 스스로 발기가 안 되는 발기부전으로 진단이 되셨는데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고 주사 치료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에 맨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경에다가 인위적인 구조물을 넣어서 심지를 박아두는 거죠. 고추 양쪽에다가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를 심어주고 임플란트를, 이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굴곡형 보형물, 철심 같은 걸 박아놓고 구부렸다, 쓰임새 있을 땐 폈다 이렇게 하는 고전적인 치료 수술 방법이 있었고요. 요즘에는 뭐 펌프가 들어있어서 저장 탱크에 물이 들어있다가 펌프를 누르면 씩 하고 그 음경 해면체 쪽에 그 실린더에 물이 차면서 인공적으로 발기를 유발시켜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음경 확대술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확대술은 오로지 크기를 키워주는 거, 발기력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주로 권하게 되는 거고요. 발기부전 수술은 크기 이런 거 상관없이 발기가 안 되는 분들께 나는 꼭 발기는 해야 되겠어. 성생활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꼭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 마지막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루가 되겠습니다. 이 남성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수술을 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한테 잘 자문을 해보시고 꼭 숙련된 비뇨의학과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상담을 잘 받고 순기능 효과가 있지만 또 부작용 없는 수술은 없거든요. 하다못해 마취부터 해서 상처에 대한 부작용, 출혈 감염에 대한 그리고 수술마다 각 고유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숙련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례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오래 있었는데 저희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에 남성의학 비뇨의학과 분과 중에 유명한 대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 외래와 수술장에서 경험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전국에서 남성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강남에도 많고 각 지방에도 확대 수술 성형외과 개념이죠. 하는 병원들은 많은데 무지막지하게 수술을 해버리면은 그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부작용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셀렉션을 선별적으로 수술을 잘하지 않으면은 어마무시한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1차 병원, 2차 병원에서 해결이 안 돼서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오는 병원이 3차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신촌 세브란스, 카대병원. 그런데 이제 남성의학 하시는 분들 수술방에 보면은 확대 수술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또는 발기부전 임플란트 수술에서 괴사, 감염 이후에 어떤 괴사, 피가 안 통한다든지 조직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괴사된 부위를 도려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부위가 어디죠? 음경이잖아요. 고추. 나는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발기를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기의 일부를 도려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목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트레이닝 받을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 그 성기는 발기도 중요하고 섹스도 중요하죠. 근데 다른 목적 중에는 배뇨를 담당하는 마지막에 있는 요도가 들어있는 장기잖아요. 고추를 자르게 되면 오줌이 제대로 나갈까요? 요도가 중간에 잘린다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귀두 쪽을 날리게 되면은 뭔가 강아지 음경처럼 그 뭉툭한 보신 적 없는 사우나탕에서 그런 모습의 음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소탐대시라는 거죠. 물론 확률은 낮은 편이지만 항상 확대 수술, 발기부전 수술할 때는 안전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어떤 감염병의 우려가 있거나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술,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 가급적 심사숙고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확대 크림은 이게 확대 크림에 대한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출처와 어떤 근거 없는 확대에 도움된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는 크림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존까지는 전혀 의미 없다 또는 다 낭설이다, 근거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승인받은 제품이 제형이 나왔죠. 상품명이 아마 이록선, 에록선, 유럽에서 영국에서 아마 나온 제품일 거고 2023년도쯤에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고 또 의사 처방전 없이 그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처방을 하거나 권하거나 일반적인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물론 해외에서 직구를 하신다든지 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한번 사용을 해서 뜯어보면서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르는 크림이 그 도움이 되는 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논문도 제가 체크를 해봤고 실제 사용도 해봤고 주변 지인들 중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사용 후기도 개인적으로 나눠봤을 때 생각보다 큰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논문에서는 한 60% 정도에서 효과를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치료 사용 시판 후 성적 조사를 해보면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효과가 좋다는 분들도 한 부류가 있고 그 이상으로 또 전혀 효과 없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한 4번 정도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작용 기전이 예전에 있던 그 경구, 발기약제나 주사약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어떤 에탄올 성분이 있어서 휘발성이 강한 물질을 귀두 쪽에 도포를 하면은 섹스하기 한 10초, 15초 전 직전에 발라주면은 확 시원한 느낌이 오면서 혈류량이 그쪽으로 좀 그 많이 유도가 되면서 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좀 새로운 신선한 시도이긴 한데 효과가 없는 분들은 또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유통이 되거나 허가가 되면은 기존에 쓰시던 발기부전 약제들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쓰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록선하고 기존에 먹는 용법들 치면은 매일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고 온 디맨드로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쓰는 발기부전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거고요. 국내 시판 중인 약의 종류로 치면은 비아그라류, 시알리스류, 그 다음에 엠빅스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나랑 맞는 거를 경구약제를 쓰면서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록선 같은 계열의 외용제를 쓰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 약간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은 이록선을 또는 경구 발기부전 약제도 내가 주머니에만 갖고 있어도 도움된다고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나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경구 발기부전 치료제를 풀리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국내에서 이게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고 많은 환자분들이 경험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생각보다 많이 호소하시는 게 이게 그 이록선이 시판됐을 때는 이게 대단한 어떤 그 의약품 제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별 인체에 해로울 것이 없다라고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에탄올과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합성물이거든요, 그냥. 이로 인해서 피부 자극 증상이 되게 심하게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10초 전에 발랐는데 막 버닝 센스 같은 게 있어서 막 타들어가는 느낌, 되게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이게 또 여성한테 전달될 수 있잖아요. 전달되면은 상대가 느끼게 되는 불쾌감. 그래서 이 성생활을 즐겁자고 하는 건데, 이록선 때문에 따가움, 피부 발적,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질 안쪽에 불쾌감, 이런 게 온 경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그 타겟층을 어떻게 하면 좁힐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확대 수술을 무조건 환자분께 권유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일단 진료, 비뇨의학 질환을 많이 보기도 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계속 살피는 편이거든요. 제 만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뭘 했을 때 무조건 어떤 비용을 받고 많이 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서로 만족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로 도움될 만한 분한테 그 수술을 권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데 가장 젊은 친구 했던 사람은 성 경험이 있는 20세, 만 20세, 대학 들어간 아빠와 함께 왔던 아버지가 권해서 아버지가 내가 비용 부담하겠다. 그리고 아드님도 성경험이 있었어요. 성경험이 있고 포경 수술은 한 중학교 때인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조금 왜소하고 2차 정징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좀 이게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또 아버님이 워낙에 좀 권하셔서 오신 것도 있겠죠. 그래서 부자와 수술할 저와 3명이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수술을 받고 만족을 하고 있었던 분이라서 아드님도 데리고 오신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는 웬만하면 한 20대 후반, 30대 또는 기혼자들 수술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성 경험도 많이 해본 분들한테 주로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예 성생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자위 경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발기력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성감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면은 내가 뭐 만약에 성관계를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뭐 성감이 없는 것 같아. 떨어지는 것 같아. 지루 증상이 온 것 같아. 이랬을 때 이게 수술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생겼다고 오인을 하시는 게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내 발기력과 성감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신 이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령자 80대에서 수술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역시나 70대 정도까지만 보통 수술을 하고 70대, 80대 환자분들께는 그렇게 권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도 좀 줄어듭니다. 근육량도 빠지고요. 그러면서 음경도 왜소해지거든요. 어차피 점진적으로 이제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음경도 왜소해지기 마련인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확대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고 먼저 운을 띄웁니다. 80대 환자분인데 발기력 너무 좋고 성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분이셨고 여자친구분은 좀 한 60대, 50대였나 뭐 이 정도 된 젊은 여자친구가 있는 편이었고 성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어요. 8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요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절히 원하세요. 이거 왜 안 해주냐? 내가 몸 관리 잘하고 술도 안 마신다, 담배도 안 핀다.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발기력도 마음에 드는데 여자친구를 좀 더 만족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보니까 성기가 조금 줄어들어서 포경 수술이 어렸을 때 하신 분인데 귀두가 좀 살짝 덮이고 있어요. 포피가 귀두를 이렇게 덮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그 심지가 이제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뭔가 대체 진피 같은 걸 넣어주면은 버팀목이 생기면서 그 피부가 남는 약간 리던던트한 스킨이 이렇게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드린 적이 있어요. 8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것도 한 10년 전이었는데 근데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즘도 저희 병원에 오셔서 뭐 이제는 뭐 그 수술하고 나서는 더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발기약만 타가세요. 아주 건강하게 90대가 돼서도 성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한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그분의 복인 거죠. 건강 체질이신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